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과 학원, 사우나, 공장, 가족 간 전파까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설 연휴 간 이동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코로나 확산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새 거리두기 조정도 늦춰질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연장합니다. 익명검사에서 실명검사로 운영됩니다. 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시작된 성북구에서 토지 보상과 교통난, 공사장 주변 소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TV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과 코로나 민생 경제에 대한 우상호, 박영선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재확산세에 새 거리두기 조정도 늦춰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현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21명이 늘어 모두 85,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31명, 지역 발생이 590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79명이 늘었고 경기는 2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지금까지 1,54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직원 11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어제보다 23명이 더 늘어 총 140명이 됐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도 109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초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거리두기 개편안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개편 이행 시기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15일부터 완화됐던 거리두기 단계조차 다시 강화될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격식과 드레스 코드, 토론 자료 없이 진행됐는데 한마디로 설전과 협공이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경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관련 소식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1대1로 맞붙은 오신환, 나경원 후보. 먼저 오신환 후보는 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0년에 40만 호 공급을 밝혔는데 이는 현재의 공급량보다도 적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10년 동안 총량이 75만 호예요. 네, 1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민간주택을 10년 동안 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모든 규제 풀어서 민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나경원 후보는 오 후보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의 생각대로라면 1년에 1조 7천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5천억 원밖에 안 되는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조 5천억 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어떻게 마련하시겠냐는 말. 청년을 도와드리는 거는 좋지만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상을 22만 명으로 하셨더라고요. 지나치게 대상이 많은 것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를 지적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은희, 오세훈 후보 간 토론회는 한마디로 협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함께 공격한 것입니다. 21분 컴팩트시티는 조은희 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매우 흡사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공약 역시 조은희 후보가 먼저 언급한 사안이라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때 21개 다핵도시로 한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작년에 국회 포럼에서 또 제 책에서 서울시는 25개 다핵도시로 따로 또 같이 가야 된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상당 부분 자치단체로 이양해서 특히 박 후보가 말한 경부고속도로 지상부 구간의 30만 호 공급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만 호를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토지 임대부로 하려면 국경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빈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호를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려면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네. 겁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님이. 네. 전혀 기초가 흔들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경제 공약을 밝혔습니다. DMC와 지벨리 등 10곳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국철 지화 구간을 활용해 주거와 교육, 교통과 창업이 결합한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고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잘 서로 협업하게 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2차 마스 토론은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3지대 경선 토론회는 하루 앞선 18일에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두 번째 방송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후보, 지난 토론에 이어 시작부터 부동산 공약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역배 기자 어서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2차 토론회 시작부터 부동산 공방이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진행된 TV 토론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사가 사전 협의를 거친 부동산과 코로나19 민생 공약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 공약을,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 도로 위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그 연장전 성격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 후보는 박 후보가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을 돕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우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강변도로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한강 조망권 훼손과 공공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맞받았습니다. 더욱이 지하철 1호선 지하화는 장기 계획으로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후보 역시 박 후보의 공공주택 건립 방안 중 물재생센터 활용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과 임대주택, 나무를 심는 수직정원 공약은 부지 마련이 어렵다며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은 같은데 방식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나란히 야권을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두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원스톱 헬스 서비스를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공약도 내놨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코로나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 인력 지원 강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란 걸 전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우 후보는 코로나 극복에 여야가 없지만 야권이 방역 문제를 정쟁화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박 후보 역시 야권이 모든 것을 정쟁화하고 있어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민생 공약도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두 후보 코로나19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우상호 후보는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라며 긴급 금융 지원 자금 2조 원을 마련해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고용유지 지원금을 2만 명에게 300억 원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자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방안과 여행업과 호텔업, 무등록 노동상의 긴급 지원,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구독경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은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토론회가, 내일은 국민의힘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진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진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133건, 이 중 77건이 실제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만 11세에서 15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도 14건 발생했습니다. 또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진구도 대안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꾸리고 담당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찾아내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좀 더 확실하고 또 체계적으로 아동학대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시 발생을 했을 때에도 빠르게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데 제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요즘 동북선 경전철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토지 보상과 공사장 주변 소음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숭례초등학교 앞 도로 한켠에선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를 이용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성북구 북서울 꿈의 숲을 경유하고 노원구 상계역을 종착지로 하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 전체 16개 정거장 가운데 성북구 정거장은 총 6개로 이 가운데 4개 정거장에서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그 정도가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지정물 이제 조사는 줄파기 들어가고 줄파기 끝나면 타월 공사 들어가고 타월 공사 끝나면 가시설 공사 들어가거든요. 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동북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토지 보상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북구는 이에 대해 해당 구간 토지주가 많아 합의가 지연됐다며 올해 말까진 모든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인 땅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결론이 나거든요. 충분히 끝나서 공사까지 다 맞출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공사장 주변 교통난과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먼지 날리고 소음 공해 이제 제일 그런 게 그거죠. 여러분 성북구 새마을회장을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본으로 이거 응? 오는 2025년 말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개통 전까지 발생할지 모를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지혜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최고 37층 서울시 최대 규모이자 1호 청년 주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입주 현장에 지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들어선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삿짐차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입주를 시작한 건 민간 임대로 용산구는 지난 10일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비용이 원래 기존에 자취하던 곳보다는 훨씬 싸니까 좀 비용 부담이 좀 덜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용산구의 청년주택은 2개 동에 지하 7층, 지상 최대 37층으로 1086세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에 들어간 임대주택은 민간 부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쉐어하우스 763세대입니다. 공공임대 323세대는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기구 공유 오피스와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청년 월세 상담센터와 광역도시 지원센터 같은 지원시설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1호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식 사용검사는 공사를 시작한 지 38개월 만인 이달 말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제1호 사업이자 완공된 청년주택 중 최대 규모로 2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9곳. 사용 승인을 앞둔 한강로 2가와 공사 중인 원효로 2가 외에는 모두 사업 인가 전 단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2011년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011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등학교로 전면 시행되는 겁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물론 각종 특수학교 모두 포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7,27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급식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898원이며 고등학교는 5,865원입니다. 전체 학교의 75%는 서울시가 설립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현재 9곳의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식재료는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뒤 매일 새벽 각 학교로 배송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육도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무상교육 대상이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복과 체육복,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도 입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자치구가 보험료를 내고 구민이 보장을 받는 구민안전보험. 각종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죠. 중랑구가 최근 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보장도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구유 입장에서 어떤 안정적인 장치를 해줘야 되겠다. 보장 항목은 총 10가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해 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가 포함됐고 의사상자 보상금과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과 청소년 유괴, 미아찾기 지원금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전보험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고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를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에 주소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40만 명이 대상으로 보험료 4,700여만 원은 중랑구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가 가로정비 특별반을 편성해 불법 모점과 무단 적재물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주 1회 새벽 2시까지 심야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서 식사류와 공산품을 팔거나 도로변에서 차량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물론 계절형과 축제형 노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실제로 내일부터는 추위도 물러가겠지만 코로나는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다다르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렸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방역 잘 지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